소설 장길사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외침을 겪은 후 30년, 척박했던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가 평등한 대동세상을 꿈꾸던 활빈당 두목 장길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황해도 9월사는 그 줄기가 남서쪽으로 돌아서 추산을 따라 불타산에 이르고 끝자락에 장산곳이라는 험한 해안 마루턱이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가혹한 관가의 다스림을 피하여 숨어들어온 도적대들이 많았으니 극심한 외침에서 살아남은 양반 사대부들은 더욱 외세에 의존하게 되었고 숙종의 왕후 교체를 빌미로 조정은 남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당파 싸움이 극심하였습니다. 연이은 흉년으로 양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지방 관리나 토호들도 갖은 명목으로 자신의 부를 우선 채우고 백성들의 구휼은 신용만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권세가들이 이러하니 일반 양민들도 기회만 있으면 지방 관리나 토호들에게 붙어서 제 주변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아 재산을 모으고 공명첩으로 관직을 사려 하였으니 돈 있는 자는 양반으로 승격되었고 돈 없는 양민은 차츰 천민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검문가의 종놈이 주인보다 더욱 방자하여 양인은 물론 제 동무들에게도 특히 가혹하고 풍상 겪은 퇴기일수록 동기의 정분에 매정하며 마보의 벽세 제도가 과하여 노중 행인에게 행패가 자심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은 모름지기 사람이 사람 됨됨이에 따라 하늘 아래 똑같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위로부터 겪은 수모를 남에게 되돌려 제 신분을 더욱 굳히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다. 미천한 광대 출신으로 자라난 장길사는 저작거리의 활자패에서 9월산 산적 두목으로 성장하였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동경하는 바가 있어 단순한 좀도둑질보다는 탐관오리들을 징치하고 미천한 백성들을 활빈하려 노력합니다. 길산이 꿈꾸었던 대동세상은 눈앞의 부와 권세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결국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길사는 끝내 잡히지 않았고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고 현재까지 이르러 민주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동 세상은 이러하니 마을과 마을의 닭소리가 서로 접하여 있으며 추하고 악한 것이 스스로 소멸하고 기후는 화창하고 사시의 계절이 순조로우며 질병이 사라진 세상.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커지지 아니하고 은근하며 사람마다 평등하여 모두 한 가지 뜻으로 서로를 보게 되며 기쁘고 즐거워하며 착한 말로 서로 오가는 뜻이 똑같아서 차별함이 없게 되는 사람들. 역에 이르기를 미제의 뜻이 해가 바닷속에 잠겨 있으므로 장차 밝게 떠오를 것을 안다 하였음에 티끌처럼 수많은 생명들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으랴. 첫 번째 이야기. 흉년으로 평민들은 기근에 허덕이는데 경치 좋은 물가에서 기생들과 놀고 있는 양반네들을 보고 설류증이 가라사대. 풍류라는 것은 제가 가꾼 뒤쪽의 채마밭에서 아침 이슬을 흠뻑 받고 열린 외를 따서 안주로 하여 소주 한 잔 든다든가 풀어놓은 소를 타고 돌이 오며 퉁소라도 한 가락 푼다든가 사이참을 들다가 논두렁에서 농주에 흥이 나서 팽기라도 한 가락 돌린다든가 글익던 밤에 달이 떠있는 우물물을 깨뜨리고 정갈하고 시원한 냉수를 뜨며 마당가에서 잠시 바람을 쏘인다든가 이를테면 물이 맑아 갓끈을 빨고 물이 흐르면 발을 담그는 그런 것이다. 한가함이 따로 없고
풍류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집어 삼켜서 생겨나는 것이 아닐진데 선비의 풍류라 함도 제 독서하는 방과 제 집 마당과 제 일을 넘어서는 것이 아님에도 촌것들이 어깨 넘어 굴줄이나 읽어가지고 풍류랍시고 아득한 한양 세도가들의 풍문에 관하여 소갈머리 없는 입담이나 나누며 원님이다 좌수다 친사다 하는 것들은 지방에서 행세나 하려 하고 죄 없는 양민들에게는 근거 없는 상전노릇으로 하정배나 받으려 하니 이런 자들은 노중에선 말뚝장승보다도 필요없는 물건들이 아니던가. 두 번째 이야기. 사형수로 관아에 잡혀있다 가까스로 탈옥한 장길산이 삶에 대해 나름 깨우친 바가 있어 절에 들어가 수도해보지만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에라이, 오랜만에 술이나 실컷 퍼마셔야겠다. 길산이 비록 옥에 갇혔을 때 천한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깨달은 바도 많았으며 그런 이유로서 입산하였던 것이나 어찌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일관될 수 있으랴. 생각은 앞서 있고 몸은 따르지 못하니 대개 제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은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일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용기가 있으나 너그러움이 없고 어질지만 지혜가 없으며 절개가 있으나 남을 포용 못하고 신혜가 있으나 여럿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절은 있으되 경륜은 없는 이러한 넘치고 처지는 사람들의 일들은 모두가 제 뜻과 사는 일이 한결같지 않음에 연유하는 것이다. 마치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은 낭이란 이리와 그와는 정반대인 파라는 이리가 서로 부축하고 걷다가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서지 못하는 관계와도 같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상행이란 모름지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만인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개성상인 박대근이 악덕한 부자 신복독을 징치하며 가라사대. 네 이놈! 원래 재물이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모으는 것이니 물건을 사거나 바꾸는 일에도 적당할 일이요. 또한 작은 일을 골고루 나누고 나머지를 모아야만 실로 하늘의 뜻에 합당한 재물이 되는 것이다. 남에게서 훔치지 않고 남에게서 빼앗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서는 그것이 여럿을 위해 쓰여짐이 가하다. 이놈! 너는 지방 장시를 횡행하며 가난한 백성의 산물을 위협으로 침탈하였으니 그 축제의 그릇됨이 첫째이다. 내 놈은 썩은 관리와 결탁하여 영세 행상들의 팔로를 막고 혼자 저자를 독점하였으니 그 축제의 그릇됨이 둘째이다. 폭리로서 내 혼자의 이웃만을 도모한 나머지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탐욕스러운 부자는 너희 상해에 결탁하여 더욱 재화를 늘리니 내 그 재물의 그릇됨이 그 셋째이다. 그뿐이더냐 재물을 여럿 사이에 도적질하듯 빼앗아 권세를 사고 팔며 관에는 야비한 아첨으로 뇌물을 바쳐 국세를 좀먹고 관리를 타락시키며 백성에게는 혹독하고 선행에는 침을 뱉으니 내 놈 간상의 죄 무수하여 차례를 따지기 어렵구나. 네 이놈.